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주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총선기획 2탄, 이것만은 꼭 알고 총선 투표 하자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편성을 해봤어요. 1편은 위기에 대처하는 지도자들의 자세, 2편은 지도자들을 잘못 뽑으면 안 되는 이유, 이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위기를 대처하는 지도자들의 자세,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지도자의 자세는 첫째,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밝히고 그 대처를 국민과 다 함께 뭉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영상을 보시죠. IMF 위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나라의 위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 같이 나가자고 하는 모습, 그리고 울먹이는 모습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다시 영상을 보시죠. 한국으로 확산되는 거 확실하게 막으라 하니까 대답을 머뭇거리는데,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펜스가 시원찮으면 2벌 치고 3벌 치고 4벌 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것이죠. 방제 펜스 같은 그 성능 좋은 것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중국이든 일본이든 가서 다 빌려든 사오든 불가항력이라고 하지 않도록 정말 총동원하라. 첫날 날씨가 너무 나빠가지고 감당하기 좀 어려웠던 것이 있었는데 정말 이제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제 날씨가 나쁜 경우에도 막겠다고 장담을 해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죠. 그런 각오로 막아야 하고. 예, 막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도움을 이 영상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태안기름 유출 당시 영상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말은 현장 실무자가 비용 문제에 대해 망설이자 비용 걱정하지 말고 일본이든 중국이든 모두 구해서 무조건 막아라. 솔직히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영상이었어요. 저에게는요. 다음 영상 보시죠.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어떠신가요? 세월호 침몰 7시간 만에 나타나 현장도 아닌 중대본에 등장해서 구명조끼 발언을 했어요. 국민들 모두가 전 상황을 TV로 보고 다 알고 있었는데 정작 대통령이 이 엉뚱한 한마디에 국민들은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음 영상 보시죠. 무엇보다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사태 해결에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순식간에 참담한 상황이 되었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위기 극복에 함께 해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국민들도 힘내십시오. 함께 극복합시다. 어떠신가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문재인 대통령. 솔직히 나라에 난리가 난 것은 맞습니다. 그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구로 내려가 사과하고 격려하는 모습. 결과를 떠나 대통령으로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죠. 다음 영상 보시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서 유권자를 만나는 대신 방역 봉사를 하고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야당 대표가 방역통을 등에 지고 방역 활동을 합니다. 전 이게 엄청나게 씁쓸해졌습니다. 정치인의 역할은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빨리 국회 예산안을 열어 방역에 필요한 비상 예산을 쓰게 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여기 나경원 의원 자기 2번 기호 번호 붙어 있는 옷 입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벌써 끝났습니까? 방역은 방역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이 맞는 거죠. 코로나19를 이용해 본인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엄청나게 씁쓸해집니다. 지금까지 정치인의 위기에 대한 자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예요.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범죄 사실 판결을 받고도 이례적으로 석방이 됐어요. 엿새 전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다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에 따른 거라고 했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예를 똑바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비단 다스란 죄만 졌을까요? 더 큰 덩어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조 원의 국고 손실을 안긴 자원 외교입니다. 이 자원 외교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제는 찾을 수조차 없습니다. 29조 원의 국고를 쓰고 40조의 빚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급 아닌가요? 두 번째는 극우들이 그렇게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4대강 산업입니다. 22조가 투입된 이 준설 사업은 원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사업을 시도하려다 벽에 부딪히고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이죠. 네, 여러분, 이 준설 사업이란 것은 엄청난 꼼수가 있는 건 아십니까? 준설은 강바닥을 파서 강의 깊이를 높인다, 단순하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공사가 끝나고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6m를 팠었는지 60cm를 팠는지 흐르는 강물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4대강 당시 시민단체들이 그 꼼수를 느껴 준설된 모래의 양을 측정하려 하자 펜스를 치고 모래의 양을 숨기려는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예를 들어 대외적으로 건설사와 계약을 6m 준설을 표방하지만 그들이 1m만 준설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면 비용이 6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럼 22조를 투입한 국고의 6분의 1만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설 사업에는 엄청난 구멍이 있다는 것이죠. 또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준설 사업 주체를 한마디로 준설 하청업체들이 모두 자신과 관련된 지인들을 끼워 넣습니다. 포항 동지상고 출신의 건설사를 말이죠. 지금 4대강은 녹조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이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화면을 보시죠. 환경 파괴 논란에 휩싸이자 이명박 대통령은 오염 측정용 로봇 물고기를 소개합니다. 고기와 같은 로봇인데 이것이 그 강변에 다니면서 수질이 나쁜 데가 있으면 바로 중앙센터에다 보고를 합니다. 어떠세요? 연구 완료도 되지 않은 로봇 물고기를 가지고 나와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기극을 칩니다. 저는 이명박 BBK 사건만 밝혀졌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화면 보시죠. 해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자, 들으신 대로 본인 입으로 BBK를 설립을 하고 라고 말한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 입으로 말이죠. 자, 당시 기자들 질문 쏟아졌습니다. 아니, 본인도 인정했는데 이제 어쩔 거냐고 말이죠. 그러자 당시 나경원 대변인 BBK를 설립했다고만 언급돼 있지 내가 설립했다고 안 하지 않느냐 라고 반박한 겁니다.
자신의 입으로 BBK를 설립했다는데도 그 당시 나경원 의원의 주어 없음이라는 엉뚱한 대변과 홍준표 의원의 필사적인 방어로 이것을 막아버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서 4대강 사업이라 22조 자원외교에 29조와 손실액 40조를 남깁니다. 국가의 국고 손실을 천문학적으로 내놓고 지금은 전혀 연관이 없는 다스라는 회사 때문에 17년형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나라의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자라고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그 자체를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것을 자신들의 정치 논리로 이용하고 나중에 당선이 되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정치인들, 총선에서 꼭 골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